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다양한 술과 다양한 음주 문화가 존재하죠. 최근 또 이제 북녘 사회도 많이 변하면서 예전에 방영됐던 사랑의 불시착을 보니까 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로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셨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 거리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주민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현상들이 북녘 사회에서 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술을 많이 마시던 문화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좀 가벼운 술자리, 간단하게 한두 잔 마시고 또 몇 잔씩 마시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선호되면서 그 맥주를 이제 많이 맥주를 마시는, 특히 이제 평양에는 대동강 맥주 공장이 그 설립이 돼서 생산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제 맥주를 출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도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쪽에서는 맥주가 청량 음료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술인가요? 청량 음료인가요? 이제 분류는 그 청량 음료로 분류를 청량 하고 도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청량 음료로 분류가 됐을까요? 그건 내가 분류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술 마시고 이제 운전하다가 그 경찰,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안전원이라고 하는데 안전원한테 단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술 먹고 운전하면 되냐? 맥주 냄새 나니까 그래서 맥주 마셨다. 그러니까 맥주도 술이야. 그러니까 맥주는 청량 음료인데요. 하니까 경찰이 더 이제 이야기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청량 음료로 분류는 되고 있는데 뭐 정확히 맥주는 술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분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독주를 주로 선호하시는 그런 네. 문화이기 때문에 혹시 낮은 도수의 맥주는 뭐 술 급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예, 그런 생각이 느낌이죠. 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청량 음료다. 그러면 길거리 맥주집에서 미성년자들도 들어가서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너무 가시네요. 청량 음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술집이나 맥주집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그 자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마셔라. 근데 일반적인 잣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차이는 나죠. 왜냐하면 이제 북쪽은 17살부터 성인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7살부터 이제 마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미성년자가 마시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맥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통을 거치는지.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맥주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맥주 이제 발효하는 그 큰 통에서 예, 예. 그거 꺼내가지고 그 가스가 주입된 이제 그 맥주 통에로 해서 생맥주, 예, 생맥주로 되거나 그다음에 병에다가 넣어서 병맥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병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큰 병이 그 650인가요? 650ml로 들어가 있는 거 큰 것과 작은 거 300, 500, 650입니까? 예, 예. 70입니까? 자, 650 정도가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평양 지역에는 이제 대동강 맥주를 전문으로 파는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500이나 1000cc 여기 가서 예, 뭐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500 한 잔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는 그 1000cc가 많이 그 유통이 됐는데 이게 점점 그 맥주를 파는 사람들이 그 상업적인 이런 걸로 해서 작아지나요? 예, 500으로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1000짜리는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500짜리가 많다고 해요. 우리도 80년대 이후에 생맥주 시장이 형성되면서 우리도 500잔, 1000cc 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거의 500으로 이제 이렇게 단일화된 형편이죠. 네. 그 대동강 맥주라고 하셨죠? 그 공장이 전국에 퍼져 있나요? 몇 개나 될까요? 뭐 대동강 맥주 공장은 평양에 있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여 개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래서 평양에만 대동강 맥주 공장이 있고 영성 맥주 공장이 있고 평양 맥주 공장이 이렇게 맥주 공장이 3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평성에 봉황 맥주 공장. 그래서 유명한 맥주 공장은 영성 맥주, 대동강 맥주, 봉황 맥주. 지방의 맥주로서 유명한 건 해산 맥주가 되게 유명하고요. 지역 맥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 수제 맥주 느낌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다 이제 공장 맥주. 공장 맥주. 공장에서 이제 파는 건데 해산 맥주 같은 경우에도 그 물이 저은 것에서 물이 그 좋아서. 해산의 위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연 맥주 공장이라고도 불러요. 거기에 이제 물이 저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설비가 좋은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귀국하신 분이 귀국하면서 맥주 공장 설비를 가지고 귀국해서 해산에다 맥주 공장을 차렸는데 그래서 설비가 좋고 물이 좋고 해산 쪽이 왜 더 좋냐면 헙이라고 해서 예. 그 해산이 헙 산지라거든요. 그쪽 지역이 버리가 이제 그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해서 해산 맥주가 지방 맥주 치고는 이제 되게 유명합니다. 각 도에 이제 맥주를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뭐 그쪽 맥주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예. 않고 맥주 공장은 더에 하나씩 있지만 유명한 맥주 공장은 이자처럼 평성에 있는 봉황 맥주하고 양강도 해산에 있는 해산 맥주, 평양에 있는 영성 맥주나 대동강 맥주가 제일 유명해요. 실제 지금도 대동강 맥주가 제일 유명한 거죠. 저희는 대동강 맥주만 알고 있는데 뭐 인기 비결이 있을까요? 중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대동강 맥주가 북한의 대표 맥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생산 규모도 그렇고 이제 맥주 맛도 그렇고 뭐 이런 측면에서 대동강 맥주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한 순위로 이야기를 하면 영성 맥주가 제일 최고고요. 두 번째가 봉황 맥주, 육성봉황. 세 번째가 대동강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영성 맥주가 제일 비싸고 예. 그다음에 봉황 맥주, 대동강 맥주.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는 이제 넘버도 있고 맛도 다양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가요? 예. 좀 이제 많이 일반화된 것이 대동강 맥주인데 이게 그 평양 지방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소문나서 병맥주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유통 인프라가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평양과 사리원, 평성 뭐 요 정도 지역에서는 대동강 맥주를 그러니까 뭐 생맥주나 이제 병맥주를 좀 흔하게 먹을 수 있는데 평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대동강 맥주가 이제 먹기가 힘들죠. 혹시 수출도 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대대적인 수출은 안 되지만 그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설비, 상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동강 맥주도 이제 그 중국 쪽 시장에서는 꽤 괜찮게 팔리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해산 맥주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호흡, 뭐 보리 이제 이런 원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좀 사실은 뭐 마시기는 좋아하는데 만들어지는 방식은 잘 모르죠. 뭐 원료와 생산 방식 이런 것에 좀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쪽에서 맥주 생산하는 방식이 꼭 뭐 북쪽만의 특이한 방식은 없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설비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그대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이 맥주의 유명한 지역이긴 하지만 지방별로 다 맥주 그러니까 하는 방식인데 그쪽에 대표적인 거 어느 한 방식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4가지 발효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은 이제 대체 이제 보리, 물,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헙,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허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자연 발효시키거나 그다음에 뭐 상면 발효, 하면 발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재밌는 게 대동강 맥주 그 번호 매겨져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혹시 그 번호 중에 가장 선호하는 번호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게 뭐 2번인가, 1번인가 뭐 그렇게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선배님은요? 저는 이제 2번을 이제 많이 마셨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버리하고 쌀, 신쌀 이용해서 만든 맥주고 5번, 6번은 흑맥주입니다. 흑맥주.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5번, 6번은 안 나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5번, 6번은 흑맥주인데 알코올 함량이 한 4.5 내지 5% 정도 된다고 하고요. 1번은 100% 버리로 만든 맥주. 버리 길금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고급하고 그다음에 좀 쓴맛도 이제 허프도 좀 묘해서 적당하게 써서 좀 이게 품위가 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약간 풍미가 있다. 고급한 이제 맥주로서 그런 거고 2번은 이제 버리가 한 70%? 그다음에 한 30%가 이제 쌀인데 이게 이제 주로 병맥주와 이제 캔. 북쪽에서는 이제 깡통 맥주라고 하거든요. 예. 깡통에다 넣어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번이 그래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된 거. 3번은 50% 오데오. 버리하고 쌀. 오데오인데 상쾌하고 부드러워요. 3번 맛이 부드럽고 4번은 버리가 30%, 흰쌀이 70%. 그러니까 예. 쌀과 버리의 비율이 예.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넘버가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좀 쓴맛도 없고 부드러우면서 이제 상쾌한 맛을 더 선호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저도 뭐 다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 번호에 따라서 맛이 맥주의 맛이 다르다. 안주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치맥이라 그래서 맥주에는 이제 치킨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쪽은 어떤 거랑 주로 맥주를 마실까요? 북쪽에 제일 일반화된 안주는 그 인조고기. 여기 오니까 콩고기라고 예, 이제 콩고기. 부르는데 그 인조고기를 제일 많이 어떻게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으로 찢어서. 인조고기가 이제 기름 짤 때 닦아서 짜서 콩이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는데 육포 느낌 그런 거. 예, 육포보다도 조금 이제 부드럽고 콩 맛이 많이 나는데 인조고기 제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멸치. 북쪽은 황해도 쪽에서 많이 나는데 몽군포라는 데서 나는 북쪽은 이제 까나리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멸치를 잡아서 따뜻한 물에 데쳐가지고 말리우는데 예. 색이 약간 밤새 끼는데 되게 그 최고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조갯살이라든지 오징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안주를 예. 많이 섭외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주로 어떨 때 맥주를 주로 같이 드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거의 365일 다 이제 마시죠. 뭐 겨울이라고 적게 마시거나 이전에는 이제 겨울에는 주로 술 마시고 뭐 여름에 시원하게 맥주, 청량음료로 맥주 마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주저하는 맥주도 있고 수제 맥주도 있고 대동강 맥주, 공장 맥주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동강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웬만한 그 주민들은 다 맥주집에 들렸다가요. 지정 코스처럼. 맥주집에 이제 들렸다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약간 건화해서 퇴근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처럼. 예.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지방에도 수제 맥주가 이제 많이 그 개인들이 만들어서 팔게 되면서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옆에 보면 이제 그 이런 그 양동이다 얼음 띄워놓고 거기다 맥주를 이렇게 담겨놔요. 수제 맥주를. 그거 하나씩 꺼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뜯어가지고 예. 간단한 안주에서 한 잔씩 걸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방은 대동강 맥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시죠. 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왜 맥주가 우리와 달리 술보다는 청량음료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약간의 이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림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름이면 뭐 보리차에다가 좀 뭐 이렇게 단 거 달게 만들어서 이렇게 냉차라고 팔았거든요.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맥주 마시는 그 모습이 예전에 냉차 마시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양동이에 얼음 동동 띄워서 예. 있는 그 맥주를 한 잔 그렇죠. 꼭 마셔보고 싶네요. 또 맥주와 더불어서 이제 음주 문화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요. 저 어렸을 때는 술 심부름을 했습니다. 슈퍼에 가서 술을 사다가 아빠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큰일 나죠. 저기 그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파는 것이 사면 금지돼 네, 있으니까. 금지됐습니다. 북측에는 지금도 아이들이 술 심부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술을 안 판다는 게 없고요. 예. 일단 돈만 내면 뭐 술이고 담배고 다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북쪽에 있을 땐 애들한테 심부름 많이 시켰어요. 예.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뭐 아빠가 심부름 시키니까요. 아빠 심부름이니까 뭐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했고요. 예, 북쪽은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예. 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음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뭐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또 다시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에 걸친 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김장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김장 담그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미료 중에 하나인 소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